하늘을 달리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국의 UAM 산업 준비 현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산업은 현재 기체개발 기업을 보유한 몇몇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국 교통 인프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상교통 연결성이 떨어지는 섬나라나 인구 밀도가 높고 고소득자가 많은 도시를 보유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UAM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체를 만드는 UAM 기업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용될 인프라가 어떻게 준비 중인지도 알고 있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UAM 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UAM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준비 중인지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곳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2016년 발표한 두바이 2030 자율주행 비전을 통해 전체 교통량의 25%를 자율주행화하는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2025년부터 UAM을 상용하기 위해 두바이 국제공항을 포함해 4개의 도심 버티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조비, 아처, 이항, 릴륨과 같은 대표 UAM 기체 업체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사전 기체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FAA나 EASA 같은 서방 형식 인증 완료와 별개로 인증 부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빠르면 2025년부터 두바이 상공에서 다양한 UAM 기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비는 이미 두바이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바이가 UAM 산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안정적인 기상 환경으로 적어도 비행에 적합한 점. 둘째, 고소득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보다 편익이 중요한 점. 셋째, UAE가 지향하는 친환경 미래지향 산업이라는 점. 특히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 이유인데, UAE를 비롯한 많은 중동의 산유국들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쏟아붓고 있는데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계획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이런 사업 중 하나이고, UAE 역시 탄소, 폐기물, 내연기관 차가 없는 일명 산무 도시를 마스다르 시티라는 명칭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국가 정책과 UAM 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바이는 작년에 두바이 에어쇼를 통해 이비톨을 선보인 이후 많은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바이는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이웃 중동 국가들과 함께 UAM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지형 국가들의 UAM 준비 현황입니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섬지형 국가들에게 UAM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도시 간 연결은 여객길을 통해 한다지만 그보다 작은 중소지역끼리 연결은 배나 소형 항공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요. 배는 속도가 느리고 소형 항공기는 이용료가 비싼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들을 상쇄시켜줄 교통수단이 바로 UAM입니다. 때문에 많은 섬지역에서 UAM 산업을 준비 중인데 먼저 옆나라 일본을 보시면 오사카에서 기타 규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세토우치 지역에 UAM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토우치 지역은 일본 내륙해를 둘러싼 해안 지역으로 일본의 4대 섬 중 혼슈, 시코쿠, 규슈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과 많은 역사적 유적지로 관광지로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UAM 생태계를 통해 얻는 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와 함께 이비톨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이상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찍이 2022년부터 현대차 그룹과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지상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검증과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를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새로운 수도인 누산타라의 UAM을 기본 교통으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섬 교통체계에 추가로 UAM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시의 교통체계를 수립할 때 UAM을 포함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섬지형에는 UAM이 지역 간 연결성 문제나 해양 도시의 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UAM을 내륙과 섬을 잇는 교통체계로 여러 지역에서 준비 중입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버티포트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라 로브랜드, 계양 테크노밸리에도 추가로 버티포트를 건설해 2030년까지 10개 노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비자 요금도 예측했는데요.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UAM 요금은 인천공항과 여의도 노선 기준 초기 11만 원으로 예상되고 향후 시장 확대와 자율비행이 완성되면 2만 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울릉도 역시 UAM 산업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데요. 제주도는 이미 UAM 상용화를 위한 추진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버티포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과 중문, 그리고 성산까지 3개의 버티포트 건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 공항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컨셉인데 주민 수용 의사나 경제적인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제주 상공에서도 UAM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메가시티급 대도시권의 개발 현황입니다. 인도의 첸나이는 1천만 명이 넘게 자리 잡은 광역 대도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도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불릴 만큼 현대차, 닛산 등 많은 완성차 업체와 1차 협력업체가 자리 잡은 지역인데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첫 번째 UAM 생태계를 조성하는 테스트베드로 탈바꿈을 준비 중인데요. 항공교통 관리, 보안, 안전 등 필요한 규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상무이사는 직접 지하철과 도로교통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에 대비해 물류이동을 해결할 솔루션으로 UAM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이제는 지상교통 운송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고, UAM이 이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단으로 각국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로마와 파리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버티포트 건설과 운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유럽 최초로 버티포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가톨릭 순례 행사 시점에 맞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까지 최소 10개의 버티포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엔 릴리움의 기체가 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파리는 UAM 업계가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를 치를 도시인데요. 이번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개최 기간 동안 독일의 볼로콥터 이비톨이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축제에서 UAM이 실제 운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인데요.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시험 비행의 데이터를 통해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무인항공 관제 시스템, 즉 UTM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콥터가 비록 조종사를 포함하여 2인승밖에 되지 않는 기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실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 이비톨 기체 개발에 거의 6.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디 불의의 사고 없이 운행이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조비를 비롯한 UAM 기업들이 날아다닐 각국의 준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UAM 산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각국의 준비 현황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UAM 산업이 이젠 미지의 유망 산업에서 상용화를 앞둔 메인스트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화의 물줄기를 잡아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욱 알찬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